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이렇게 좀 빨갛게 물들면서 좀처럼 그 힘을 좀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좀 불안한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려를 좀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저는 이 와중에도 좀 어느 정도 그 상승의 불씨가 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좀 느껴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 지난 간밤에 이 초미의 관심사가 뭐였냐면은 바로 요 엔비디아였어요. 왜냐면 최근에 이 장이 좀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엔비디아도 한 몫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난 새벽에 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, 그런데 이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, 그러니까 이 기사가 이 엔비디아 실적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, 보시는 것처럼 급등이냐 아니면 급락이냐 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에 267조 원이 걸렸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한 10% 정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최근에 이 엔비디아가 워낙 가격적인 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 실적이 그만큼을 좀 뒷받침해 줄까, 그에 대한 좀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날에도 엔비디아가 5% 가까이 빠지기도 했었고, 요것은 이제 어제 장 초반에 이 엔비디아 주가를 보여주는 건데,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하락으로 또 출발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주가가 장 초반에는 1%였지만 결국 종가 마감은 2%대로 마감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엔비디아에 대한 좀 불안감이 존재를 했었다는 건데, 그런데 어제 장 마감 후에 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어요. 그래서 이 작년 4분기의 실적이 월가의 예상치도 크게 웃돌았고, 무엇보다 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65%, 그러니까 뭐 거의 한 3배, 4배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고, 또 단기 순이익도 769%니까 거의 뭐 한 8에서 9배 정도 그야말로 급증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최근 이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과연 이 실적이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, 그런 불안감이 커졌었는데 그런 우려를 완전히 깨트렸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어제 결국에는 종가 마감을 2.8%대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, 그런데 장 마감 후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, 그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무려 9%나 재차 또 폭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으로 최근에 이 AI 열풍은 이것이 거품이 아니다라고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이 AI 열풍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재차 커지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요 AI 관련 코인도 월드코인 같은 경우가 재차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한 18%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, 또 요 델리듐 역시 재차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20%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.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 싱귤레리티 넷이라는 요 코인도,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직전의 고점을 완전히 이렇게 또 넘기면서 현재 36.9%의 이런 급등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 이 AI 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,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 AI 코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시간이 조금 흘러서 코인 상승세에 또 긍정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. 그래서 다시 이 AI 열풍이 코인 시장도 견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, 또 하나 긍정적인 것이 뭐냐면 어제 요 S&P 500이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초록색을 띠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는데, 그런데 어제 이 S&P가 뭐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또 보인 것은 아니었어요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장 초반도 그 전날보다 하락으로 좀 출발을 했으면서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
하락을 했다가 거의 장 막판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아올렸던 겁니다. 그러니까 어제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 뒤늦은 상승에 영향을 또 줄 수는 없었어요. 그렇다면 어제 요 장 마감이 가까워지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, 요 기사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어젯밤, 정확하게는 어젯밤이 아니죠.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그 시간이 4시쯤 됐어요. 이 미국의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, 그러니까 이 의사록이라는 것이 지난 FOMC 회의를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좀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렇게 새로울 것은 없고 연준이 어떻게 종합해서 얘기를 하느냐, 그것을 또 확인하는 발표인데, 그런데 예상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빠른 금리 인하는 리스크를 초래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일단 이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좀 늦춰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흐름을 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, 그래서 어제 이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이제 4시쯤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락을 하기도 했어요. 그런데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, 다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금리가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게 되면 위원들은 정책 금리가 이번 주기의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? 이 기사도 보시면 이것이 2월 21일 어제 아침에 나왔던 기사인데,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 정책 행보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전날에 요 전 재무장관이었던 이제는 이제 교수죠. 이 서머스 교수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또 충분히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재차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이슈가 또 불거지기도 했었는데, 그러니까 최근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높게 나왔고, 또 그 다음에 바로 이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가 발표가 됐었는데, 모두 다 그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다시 인플레가 좀 높아지는 게 아니냐, 그로 인해서 이 연준이 금리를 재차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, 이런 얘기가 커졌던 것인데, 그런데 어제 이 FOMC 의사록에서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, 이 얘기는 더 이상 연준이 금리를 빨리 인하를 하지는 않더라도 더 올릴 생각은 없구나,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이런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, 거기에다 이 엔비디아까지 장 마감 후에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면서 이걸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선물 시장이 나스닥이 1.4%, S&P 500도 0.69% 상승을 하면서 오늘 밤 이 미 증시는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이런 온기도 이 암호화폐 시장까지 옮겨질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뭐 그렇다고 뭐 이것이 당장 이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, 결국에 이 자산시장 흐름이 같은 방향성으로 간다라고 볼 때는 이 암호화폐 시장 역시 그 훈풍이 불어올 여지가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. 거기에다가 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 이 연준 인사들이 내달, 그러니까 다음 달에 양적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을 심층 논의할 거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왔던 이 양적 긴축이 드디어 속도 조절이 된다라는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나온다라면 시장은 환호할 가능성이 크고, 그에 따라서 이 시중의 유동성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됩니다. 그런데 이미 지금 이 시장에는 그 유동성이 점점 또 풀리고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이 암호화폐 시장은 뭐 주식과 비교해서는 그런 펀더멘털적인 측면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요것을 한번 보시면 요것이 이제 M2,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 M2가 우리나라 말로는 광의 통화인데, 쉽게 말해서 단기간 안에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자금을 의미를 해서 이 시장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통화량 지표입니다. 그래서
보시는 것처럼 지난 코로나 때 연준이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면서 보시는 것처럼 급격히 이 M2가 증가를 했었는데, 그러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니까 2022년부터 금리를 또 인상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이 M2가 서서히 줄어들었는데, 그런데 요때가 2023년 10월달 요때부터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 M2가 조금씩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 증가가 된 시점이 보시는 것처럼 2023년 10월이잖아요. 그런데 우리 이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던 그 시기가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. 작년 10월 이후로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하면서 알트코인 역시 작년 10월 이후로 지금까지 상승을 해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시중의 유동성이 다시 이렇게 증가가 된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 역시 상승을 보여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미 이 M2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그리고 또 하나, 이것도 좀 보시면 이것은 리테일 머니 마켓 펀드, 그러니까 MMF 자금을 의미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MMF 자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좀 쉽게 이 현금화가 수월한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흔히 대기성 자금이라고 이 MMF를 얘기를 합니다. 그렇다면 이 MMF 자금은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증시라든지 코인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기 자금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도 계속 이 MMF 자금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시중에 돈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자금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자산 시장에 급격히 또 몰려들어오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항상 단기적 흐름에 흔들리지 말고 이 큰 그림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큰 그림을 보면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그 답이 나온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 돈은 점점 또 많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부지런히 나의 돈, 그러니까 나의 현금을 자산으로 교환해 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또 막상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것을 보면 당연히 좀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,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면, 지금 현재 장은 이걸 좀 보시면 현재 RSI가 최근까지만 해도 거의 80까지 올라왔었고, 어제 하락으로 이제 이 과매수 영역의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70 아래로 살짝 떨어지게 된 건데, 그런데 지난 11월, 12월 달에도 이렇게 이 RSI가 과매수 영역인 70 이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그 과열된 시장을 식히는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역시 이런 과열을 시키는 구간이 반드시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은 이런 상승장에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려움과 걱정을 느끼기보다는 이럴 때 나에게 부족한 수량을 채우고 또 전략적인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장세에 쫄지 말고 우리는 큰 그림을 보고 계속 준비해가면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